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고려아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부터 보시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빠졌죠. 20만 원대 후반까지 빠졌는데 빠르게 회복을 했고, 그래서 40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40만 원대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2015년 이후로 40만 원대를 계속해서 30만 원 후반부터 지지를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싸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싼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7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고, 차트상으로 보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괜찮고 계속해서 장기적인 성장성이 보여진다면 현재 자리가 저는 굉장히 좋은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7조 6천억 정도라고 하고 있고, PER은 13배, 배당 수익률은 3.73%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은 보시면 매출액부터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 계속해서 성장을 잘 해왔습니다. 7.5% 연평균 성장을 보여왔고, 그리고 2021년에도 9.8%로 성장을 할 거고, 앞으로 쭉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 정도 성장을 이루기 전에도 이 정도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 그렇다면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보시면 EB, EBITDA부터 보시면 8배, 9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던 게 쭉 내려와서 이제 6배 정도도 안 되죠. 5배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에비타도 쭉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에비타 그로스가 5.3% 정도 이렇게 연평균 성장을 해왔고, 보시면 차입금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주체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캐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진 않았죠. 줄어들었지만 아무래도 줄어든 게 아무래도 신성장 산업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거 그린 수도 사업에 베팅을 하고, 그리고 폐 배터리 이런 거 배터리 팩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자동차 같은 것도 많이 타고 그러다 보면 폐기물 그런 게 나오면 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그쪽 수거도 어떻게 보면 돈 받고 수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거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산물들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고, 금속들은 또 따로 빼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 사업을 앞으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에서도 사업을 박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초동박 업체 KGM을 설립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해서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시가 많이 썼다, 2천억 정도, 2,50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든 게 아무래도 캐시를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20년에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때 6천억 정도, 6,600억 정도 카펙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장 동력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KPX를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썼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매출도 더 뛸 수 있다, 아니면 에비타도 더 뛸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재무구조는 어차피 부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토탈 라이어빌리티를 비교해도 굉장히 낮죠. 아무래도 부채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이어빌리티를 이 정도 1배 정도 수준이고,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이고, EV 에비타 멀티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면 성장성이 분명히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성장할 기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 4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2021년 컨센서스가 8,900억 정도 나오니까 아무래도 1, 2, 3분기에 어떻게 실적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많이 4분기에 몰려 있었나? 잘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약간 플럭슈에이션이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연이 됐나 보죠. 이때 2020년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2021년에 캐시플로우로 반영이 됐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8,937억 정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KPX 같은 경우는 크게는 작년보다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자 비용도 별로 들어가진 않고 있고, 그리고 배당도 보시면 15,000원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5,000원 똑같이 준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냥 8,500원부터 계속해서 쭉 올려줬어요. 배당도 계속해서 올려줄 수 있는 기업이고, 배당금 자체가 한 3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벌어들이는 돈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대비해서는 뭐 충분히 줄 수 있는 더 올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넷인컴과 비교를 해도 뭐 배당 성향이 50%도 안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 보시면 뭐 프리캐시플로우부터 밸류에이션을 해보시면 뭐 이렇게 뭐 가정치를 잡았고 그래서 뭐 5%와 3%로 밸류에이션 하면 뭐 70만 원, 뭐 60만 원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에비타로 밸류에이션을 하면 에비타는 현재 뭐 5.8배이기 때문에 6배랑 8배로 잡았어요. 6배와 8배로 잡으니까 뭐 50만 원 정도, 뭐 64만 원 정도 이렇게 에비타가 5%씩 성장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가 나오고 3%씩 성장한다라고 하면 뭐 46만 원 정도에서 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충분히 50만 원대, 6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보시면은 뭐 금, 아연, 뭐 연, 뭐 이런 게 배터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연이라든지 그리고 뭐 철강 쪽도 요즘 잘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철금속 쪽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뭐 요즘 SOC 관련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바이든이 뭐 1대1로 중국이 1대1로를 미국판 1대1로를 만들려고 뭐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속에 대한 투자도 아니 금속 시장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도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건설 사업이라든지 전기전자, 가전, 뭐 철강 이런 쪽 경기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경기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장기적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연 시장에 대해서는 국내의 91%를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 연 시장은 34%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시장 점유율은 아니고 판매량, 뭐 해당 기업의 판매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주요 제품을 보시면 뭐 철강제 피복 같은 거, 뭐 철구조물, 강판 뭐 이런 거, 조선업도 굉장히 요즘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건설 쪽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뭐 배터리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K 배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돼서 뭐 이런 재활용 아까 봤죠? 그런 것도 앞으로 매출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좀 안 좋아요. 보시면은 뭐 금이랑 은 같은 경우는 좋죠. 금이랑 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이 계속 쭉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은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왔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 매출은 좋은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연도 막 떨어지고 연도 떨어지고 해서 이쪽은 좀 약간 그래도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는 매출이 떨어진 폭이 적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다시 회복된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쪽이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올라간 쪽은 떨어지고 이쪽은 올라가고 그렇다면 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이 되고 뭐 서로 간의 상세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은 뭐 이렇게 갖고 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 호주 관련돼서 뭐 이런 그린 수소 사업이나 뭐 이런 거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신성장 동력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주가 40만 5천 원이면 굉장히 싸고 배당 매력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 배당도 계속해서 늘려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재무 구조도 우량하고 EBITA 멀티플도 굉장히 낮고 캐시플로우도 잘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뭐 상단이 60만 원 정도이고 뭐 하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약간 하단이지 않을까. 그래서 더 빠지기는 뭐 30만 원 후반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빠진다면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되고 지금 자리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스트롱바이로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